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관련해서 칼만 필터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만 필터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하는 옵저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는 스테이트라는 것을 설정을 한 이후에 우리가 본 것으로부터 스테이트를 추론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의 기본 개념은 별도의 동영상, Intuition of Kalman Filter로 제가 처리를 해서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Numerical Example를 달고 있는 Numerical Example of Kalman Filter라는 다른 동영상, 두 개의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두 동영상을 우선 참고하시고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칼만 필터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두 동영상을 포함해서 숙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본 동영상부터는 칼만 필터를 타임 시리즈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칼만 필터의 기본 세팅과 타임 시리즈의 세팅을 합쳐보면 우리가 이제 XT라는 코베리어트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주가를 보고 싶다 하게 되면 오늘 주가 관련돼서 뭐 경제 동향, GDP 등등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주가를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리그레션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기본적인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가를 보고 우리가 만약에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퍼런스를 갖고 싶다 그러면 주가를 보고 경기를 표시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가를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뭐 GDP, 그 다음에 뭐 주변 국가의 스탁 인덱스 등등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주가가 이러니까 우리 지금 경제 스테이트는 현재 상황은 이럴 것이다 업데이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주식 관련된 정보들을 예측할 수 있는 코베리어트를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트루 스테이트를 또 예측을 하는 이런 식의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래의 스테이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키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냥 플레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게 되면 XT가 이제 코베리어지고, 요것들을 관련해서 요것들을 가지고 Y를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베어리어블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스테이트는 예를 들면 주가를 봤을 경우에 그 주가로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일단 대충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는 자기 자신의 과거치에서 만약에 그 미래치로 이런 식으로 리니어 트랜스폼 한다고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XT 실제 관측할 수 있고 YT 실제 관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observation equation이라고 하고, 요것은 이제 우리 스테이트에 대해서 디파인 한 거니까 state equation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각각의 잔차가 여기 ET, UT 있을 텐데 그 베런스를 QR로 각각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 시리즈들, 예를 들면 ARP나 뭐 MA1이나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에 관련된 방정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관련된 방정식 하나, 스테이트이 관련된 방정식 하나, 그리고 옵저베이션 YT에 XT 이렇게 나가는데 그 XT 스테이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의 세팅으로 바꾸는 것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웠던 과거에 있던 타임 시리즈들은 모두 이런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RP 모형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보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옵저베이션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 결국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트로 보겠다 하게 되면 과거의 스테이트과
과거의 스테이트과 현재의 스테이트를 링크해주는 요 트랜지션 매트릭스 요 델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옵저베이션이 현재의 옵저베이션과 어떤 링크를 갖는지는 요 베타가 트랜지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이 새롭게 끼어들었으니까 그 스테이트라는 것이 미래의 옵저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요 감마로 캡처가 된다.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요것을 쭉 매트릭스 폼을 펼쳐 놓으시게 되면 지금 요것과 동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또 다른 예로 무빙 에버리지 원 프로세스 역시, 자, 요것이 첫 번째로 요것이 옵저베이션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고, 자, 요것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 우리는 스테이트 벡터를 이렇게, 우리 스테이트, 그럼 이런 이퀘이션은 스테이트이 뭐로 표시됩니까? 이번 기수의 에러텀, 디스터번스, 전기 에러텀 요 두 개를 모아서 우리는 이것을 이번 기수를 대표하는 스테이트라고 간주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MA1을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꼭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펼쳐보시면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르마 PQ 관련해서는 13-1-7과 같은 리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그냥 예시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왜 사용하는 것이냐, 실제로 이 기존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마와 깁선의 1982년 페이퍼에서는 예를 들면 실제 보이는 지금 노미널 인트레스트 레이트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노미널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그 다음에 실제 이자율의 익스펙테이션을 뺀 것을 우리가 스테이트로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냥 기대만 익스펙테이션만 할 수 있으니까 x 안티로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스테이트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수값 뮤를 빼도 동일하겠죠. 즉 나는 이제부터 내가 현재 경기 아니면 경제 상황의 스테이트를 어떻게 뭘로 프락시해서 확인할 것이냐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그 다음에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하는 그 익스펙테이션과의 차이라고 하면 그것을 리얼 그러니까 x anti real interest rate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미널에서 실제 이자를 하면 real interest rate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expectation이니까 x anti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 post,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 관측치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요 수는, 자, 잘 보시게 되면 요게 요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트레스트에서 실제 관측을 하니까 expectation이 아니라 실제치입니다. 그래서 x ante,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기 이전의 데이터가 아니라 사건이 리얼라이즈 된 다음에 실제로 관측하게 되는 거, 이 x ante real interest rate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T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T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T-1기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기를 이미 들어와서 T기의 데이터를 뭘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T기의 데이터를 모두 보았고 우리가 리얼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 인트레스트로 프락시를 한다 그러면, 자, 요것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시게 되면, 나는 이번 기수의 인트레스트를 보기 전에는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제? 내가 T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T기의 데이터를 실제 보게 되죠. 그럼 업데이트를 합니다. 나는 T기까지 데이터를 다 봤고, 그때 내 expectation 혹은 내 관측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T기를 거치기 전까지의 예측치, T기를 거친 이후의 예측치, 이렇게 해서 이게 스테이트이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x ante,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수의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그 다음에 x post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 real interest rate을 우리가 state, 현재 뭐 경제 상황을 프락시하는 state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state space representation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즉 요것이 지금 우리 state은 지금 interest rate에서 어떤 뭐 기대치를 이렇게 뺀 것을 이것으로 우리가 state을 프락시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state이고 우리의 observation, 그러니까 real interest rate의 transition, 통상 이 정도 값일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변화가 있겠죠, 오차. 그러면 그때 그 고려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state에 관련된 우리의 팩터가 포함이 되면, 자, 요 두 번째가 이제 observation equation이 되는 것이고, 요 첫 번째가 state equatio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는 무엇입니까? 타임 시리즈는 real interest rate의 evolution, 요것이 우리의 타임 시리즈인데, 거기에 state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갔고, state은 auto regression으로 지금 이렇게 디파인이 되니까 요것이 state, 그다음에 요게 observation 해서 두 개의 페어가 들어가고, 반드시 지금 state space representation이 되려면 observation equation 상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 state equation이 들어가게 되면 state space representation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라고 봤을 때, 우리 주식 가격이 처음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 트루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팅해서 제일 큰 그림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스테이트에 대한 포어캐스트가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관측지,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걸 보고 요렇게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식 가격 변동을 보고 요렇게 우리 트루스테이트에 대한 expectation을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는 방식, 이것이 지금 칼만 필터를 이용한 업데이트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만 필터가 무엇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sequential 업데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우리의 예측치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건데,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보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데이터도 없고 예측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음 세팅은 그냥 arbitrary, 그냥 임의로 뭘 정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개의 forecast 에러가 존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t 플러스 1기에 가서 실제로 스테이시, 트루 스테이시 이렇게 관측이 될 것인데, 우리가 t기에서 t 플러스 1기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측치만 존재할 것입니다. 스테이트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해수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베리언스를 우리가 p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 t기에 와 있고 t 플러스 1기에는 아직 와 있지 않은 경우에, t기에서 봤을 경우에 t 플러스 1기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잘못 예측한 부분, 그 민스퀘어 에러를 p t 플러스 1 t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스퀘어 에러는 우리가 관측치 자체도 잘못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기까지 보고 t 플러스 1기의 관측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는 보면 t기까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정보는 y의 t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하실 거는 x의 t 플러스 1까지는 관측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걸 보고서 우리는 x의 t 플러스 1, 우리 코베리엇들이 있으면 y의 t 플러스 1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것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연히 예측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기에 t 플러스 1기에 해당하는 옵저베이션을 예측을 할 텐데, 통상은 이 옵저베이션 이퀘이션을 가지고 예측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예측 오차가 있을 테니까 그 예측 오차 포커스트 에러를 st 플러스 1t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ST는 true state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예를 들면 recession이냐 아니면 뭐 호황이냐 뭐 이런 true state이고, 이것은 근데 직접 관측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indirectly estimate만 된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는 observation은 YT고, YT는 그리고 실제로 관측이 가능한 XT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t기에 있어서 t 플러스 1에 대한 스테이트를 예측한 예측치는 이렇게 제가 노테이션을 갖도록 하고, t기에 있어서 t 플러스 1에 대한 실제 옵저베이션,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거에 스탁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y의 t hat 이렇게 우리가 노테이션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MA1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그럼 예를 들면 스테이트는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테이트는 지금 두 개의 잔차, 그러니까 이번 기의 잔차와 디스터번스와 미래 디스터번스가 우리의 미래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스테이트, 전기의 스테이트의 요 트랜지션 매트릭스만큼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려면 반드시 옵저베이션, 이 평범한 옵저베이션 이퀘이션에다가 반드시 무엇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스테이트에 대한 인클루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스테이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기수의 디스터번스와 그 전기의 디스터번스가 모인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스페이스 벡터라고 지금 요 MA1 세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MA1에 대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스테이트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한 것으로 임플라이가 되냐면 이번 기의 디스터번스, 전 기의 디스터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두 개의 민스퀘어 에러를 정의를 할 텐데 이것도 역시 관측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세팅한 가격에 의해서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계산 과정에 의해서 약간의 오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연기에 있는데 첫 번째 예측 오차, 뭐에 대한 예측 오차?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예측을 할 텐데 이 스테이트에 대해 예측한 것에 대한 예측 오차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그러면 expectation of 첫 번째 스테이트이겠죠. 언제 시점에서 초기 시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디파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S1은 지금 2의 1과 2의 제로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 아무 아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00 넣겠습니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P라는 민스퀘어 에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트루 스테이트과 우리가 연기에 아무것도 사전 지시가 없을 경우에 익스펙테이션을 한 스테이트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민스퀘어 에러니까 그것을 지금 요것이 요렇게 되고 실제 리얼라이징이 될 것이고 이것은 변수지만 요것은 우리가 예측의 연기에 00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이니셜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0으로 이미 세팅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MA1 프로세스에서는 통상 디스터번스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논의를 하게 된다면 디스터번스는 통상 이제 expectation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t기까지만 관측을 했고 t 플러스 1기에는 관측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t 플러스 1기에 대한 t 플러스 1기의 트루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익스펙테이션과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는 스테이트 간의 민스퀘어 에러가 발생할 텐데 그것을 보고 그것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관측지 YT 플러스 1의 관측지와 그 다음에 그 관측치가 에 대한 우리 expectation에 대한 민스퀘어 에러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1기까지 우리가 왔고 t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랬을 때 observation 실제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expectation을 한번 보면 t기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에 1월 1일 날 스탁 인덱스에 대한 12월 31일 날짜 전년도 10월 31일 날 본 expectation은 자, yt가 이런 식으로 observation equation에서 디파인이 되니까 expectation of 잔차는 0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state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observation에 대한 에러, expectation과 state에 대한 expectation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실제 observation과 우리가 그 전기의 observation에 대한 expectation은 자, 요것은 그냥 observation equation이고, 자, 요 부분은
요 결과치를 사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나오시게 되고,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실제로 T기의 오늘 날짜의 옵저베이션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와 어제 날짜로 예측했던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와의 차이는 무엇으로 표시가 된다? 스테이트과 그 다음에 전기에 예상했던 오늘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의 차이의 요만큼의 계수와 요만큼의 디스터번스가 추가가 될 것이다. 이제 민 스퀘어 에러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래킹 에러는 자, S라는 민 스퀘어 에러는 자, Y라는 옵저베이션, 실제 옵저베이션이 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전기에 했던 그것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의 차이를 말하는 민 스퀘어 에러니까 그것을 쭉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관계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P라는 것은 뭡니까? true state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에 행했던 true state에 대한 expectation과의 차이를 말하는 민 스퀘어 에러이고 그것에다가 감마만큼, 감마는 무엇입니까? observation equation에서 실제 observation, 오늘 observation이 있고 그것은 오늘 코베리엇과 그 다음에 오늘의 스테이트인데 그 스테이트과 옵저베이션을 연결해주는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감마를 앞뒤로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디스터번스 점, 이 옵저베이션 이퀘이션에 있는 디스터번스의 베리언스만큼을 더한 것이 이것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자, 우리가 P라는 민 스퀘어 에러는 자, P라는 민 스퀘어 에러는 지금 스테이트에 대한 민 스퀘어 에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P고 그 다음에 S는 무엇입니까? 민 스퀘어 에러 오브 옵저베이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13-2-6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만약에 12월 31일 날짜에 있고 그 다음 해 1월 1일자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1월 1일까지를 경험을 했다면 1월 1일을 경험했다는 거 뭡니까? YT를 관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1월 1일자로 오늘이 도대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느냐라는 것을 예측할 때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스텝 3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YT, YT 플러스 1 등등 실제 옵저베이션들이고 우리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얼핏 보시기에 이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T기까지의 데이터를 다 봤는데 T기에 대한 expectation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YT, 실제 옵저베이션은 관측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T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관측을 한 것인데 우리가 아까 전제에서 T기의 true state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 estimate만 할 수 있고 실제 관측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indirectly measured by actual observ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모르는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T기까지 observation이 주어졌을 때 역시 T기 현재의 expectation이란 말이 성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ST, state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observation 할 수 있는 것은 YT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T기까지의 YT를 전부 관측을 했을 때 T today에 대한 state에 대한 expectat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expectation이 하나가 있을 때 오늘 현재 expectation으로 트랜지션을 하는 룰인데 그 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챕터 4에서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뭘 표시한 거냐면 Sequential Update Rule for Linear Projection 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n개의 레그를 가지고 있는 타임 시리즈 x를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m으로 쪼개지고 그것이 디컴포지션의 ADA 디컴포지션이 된다고 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타임 시리즈를 변환을 할 텐데,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중간에 끼어 있는 디컴포지션 팩터인 A를 사용을 해서 A의 인버스에다가 원래 타임 시리즈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타임 시리즈 X 햇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X 햇이라는 것과 X 햇과 그 다음에 이 X라는 것은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추가로 풀어내면, 자, x 해설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방정식이 나타나게 되고, a는 지금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0이고, 이쪽 밑에만 어떤 0이 아닌 원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해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x의 해시 있을 거고, x로 표시가 되고, 그것을 쭉 연립방정식으로 쭉 풀게 되면 4-64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보시게 되면, 자, x2 햇은 뭡니까? x2와 그 다음에 x2와 x1에다가 어떤 코에피션트를 곱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했으니까, x2에 대한 리니어 프로젝션을 했으니까 x2 햇은 뭡니까? 우리가 a11 x1 해서 요것이 x2를 리니어 프로젝션 했는데, 그러니까 1기의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a11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x2를 추정을 했는데, x2 햇이라는 것은 실제로 결과적으로 무엇을 표시한다? 실제 리얼라이즈 된 밸류하고 우리가 프로젝션 한 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포캐스트 에러를 표시를 하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x 햇들은 프로젝션 에러, 자기 데이터의 직전 데이터까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선형결합을 해서, 선형결합 또는 주 선형결합 팩터들은 뭡니까? 여기 있는 요 A12, A11, A21 등등의 이런 팩터들을 리니어 컴바인을 해서 그 다음 기수의 데이터를 추정을 했을 때 그 추적 에러들이 지금 결국에 여기에 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1, 2, 3, 4, 5번까지 역시 우리가 과거 공부했던 것인데, 자, 블락 트라이앵귤러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고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디멘션이 다른 두 개의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하나는 n개의 렉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타임 시리즈는 m개의 렉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각각의 이 타임 시리즈 간의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m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 m이라는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는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팩토라이제이션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m이라는 것을 이렇게 디컴포스를 할 때 a와 t는 각각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을 과거에 4-72에서 정의가 아니라 드라이브,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A와 D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을 합성을 하게 되면 M이 이렇게 나온다. A와 D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지금 요것이 나온다. 지금 그렇게 4-72에서 드라이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Z라는 어떤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x1과 x2라는 요 투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것을 이제 g라는 another 벡터로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a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세팅했던 새로운 타임 시리즈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타임 시리즈 하나를 g햇을 타임 시리즈를 빌드업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새로운 타임 시리즈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S의 t-1까지 왔고 t까지의 데이터가 있을 때 S의 t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어떻게 그 룰을 드라이브를 하고자 하는데, 자, x 햇이라는 것, x에 만약에 n 햇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뭐로 배웠습니까? 실제 리얼라이즈된 x 햇과 그 다음에 a 어쩌고에 x n-1, 즉 n-1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프로젝션, xn에 대한 리니어 프로젝션 한 것에 대한 추적 오차가, 자, 이렇게 x 햇수로 표시가 되니까 그런 세팅을 만들고자 지금 원래 있던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타임 시리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2의 햇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 리얼라이즈 된 x2와 그 다음에 그 x1 데이터만 보고서 리니어 프로젝션 한 것과의 프로젝션 에러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4-64에서 보면 x2는 x2 해서 x2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서 x1에다 곱하면 것이라고 했으니까, 즉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리니어 프로젝션 x1을 가지고 x2를 최대한 추적을 해보는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x2, 그러니까 x1이라는 C계열, 그 다음에 x2라는 C계열 두 개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x1이라는 시계열이 있고 x2라는 시계열이 있다면 그것을 리니어 프로젝션 하게 된다면 앞에 요만큼의 코에피션트를 붙이면 리니어 프로젝션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3개짜리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 시리즈가 3개가 있고 각각 레그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러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3x3가 나오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증명 없이 자 A, D, A 트랜스포즈 같이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된다고 기존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있는 원소들은 지금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8번부터 보시게 되면 자 x의 3를 만약에 예상을 한다. 그렇게 되려면 x의 이렇게 x의 1 햇과 자 x의 3 햇은 자 x의 1 햇과 x2 햇을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과거의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면 x1 햇은 그냥 x1이고 x2 햇이 지금 요거니까 x2 햇이 요거니까 그것을 연결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x3에 대한 프로젝션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식화하게 되면 x1과 x2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시퀀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x1과 x2, x3가 지금 다 순서대로 발생을 한다고 치고 x1과 x2가 리얼라이즈 돼서 우리가 알고 있고 x3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하게 되면 x1에 대해서 이만큼, x2에 대해서 요만큼, 요것이 원래는 사실 x2의 햇이 되겠죠. 그걸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니까 그 두 개를 리니어 컴바인 한 거, 요거는 x1을 햇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것은 무엇입니까? x1을 가지고 x3를 프로젝션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무엇입니까? x1을 가지고 x2를 프로젝션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지금 요런 A21, A22, 그다음에 A11 같은 요소들은 우리가 이전에 다 이미 도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것들은 지금 요 13-2-10과 같이 다시 풀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두 개의 타임 시리즈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측을 했다는 조건 하에 세 번째 타임 시리즈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리니어 프로젝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타임 시리즈를 요만큼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별도로 요만큼 또 추가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시리즈는 요만큼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업데이트 룰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세팅에서 뭡니까? 자, 우리 세팅에서의 순서는 뭡니까? 지금 여기 13-2-9에서 뭡니까? 첫 번째 타임 시리즈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시리즈를 보고 세 번째 타임 시리즈를 익스펙테이션을 하는데 x1과 x2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세팅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우리 세팅은 어떻습니까? 코베리엇들을 관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yt를 추정을 합니다. yt를 추정을 하면 그 다음에 트루 스테이트에 대해서 예상을 하죠. 자, x1이 xt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코베리엇들 그게 x1을 대신할 것이고 x1들 xt들 코베리엇이 결정이 되면 yt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예에서는 오늘 날짜의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가 될 것이고 그것을 관측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true state ST를 관측하는데 이게 X3 자리에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즉 우리가 여태까지 요 8번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X1, 2, 3에 관련된 것을 XT covariate, current observation, current state로 각각 간주를 하게 되면 13-2-9 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3-9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2-9 지금 요 내용에서 요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들을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요렇게 예쁘게 나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날짜로 코베리엇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들 다 관측했고, 오늘 주식 가격 다 관측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주식 가격으로 도출되는 지금 경기 상황, 실제 경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움직이는 변수들, 코베리엇들만 관측을 하고,
우리가 실제 그 경기를 예측하는 것과 그 관측을 예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주가를 변동상을 예측하는 코베리엇들을 보고 코베리엇을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실제의 관측된 주식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를 요만큼씩 관측을 각각 했을 때 과거의 관측치로부터 그 다음에 요런 관측치로부터 그 다음에 오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요만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더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크로스 코베리언스가 되는데, 즉 스테이트에 대한 변수와 그 다음에 옵저베이에 대한 변수를 코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 있는 13-2-5를 보게 되면 요 XT를 보고 YT를 예측하는 요 예측 오차는 요렇게 다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ST와 ET 사이에는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세팅을 하니까 크로스텀이 다 도와졌어. 즉 예를 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남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 곱하는 요것과 맨 마지막에 곱하는 요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요 expectation, 요 코베리언스는 단순화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된다. 즉 내가 t-1기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true state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자 할 겁니다. true state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예측 오차가 있을 텐데 그 예측 오차를 얘기하는 그 p, 그 민스퀘어 에러에다가 감마는 무엇입니까? 내가 yt라는 실제 옵저베이션을 받고 그것은 코베리엇들을 가지고 예상을 하지만 true state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요 트랜지션 매트릭스 감마를 곱한 것이 결국에는 요 코베리언스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오늘 날짜에 코베리엇 받고 오늘 날짜에 실제 액츄얼 옵저베이션 봤을 때,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true state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네가 어저께 예상했던 true state에 대한 expectation을 수정을 해. 얼마만큼 수정하냐면 이만큼 수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정하라는 것은 오늘 실제 데이터를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코베리엇들을 가지고 오늘 관측 데이터를 예측을 한 것 사이 예측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 예측 오차만큼을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하라는 뜻인데 얼마만큼? 요만큼 업데이트를 하라는 뜻입니다. 즉 어제 관측치에서 오늘 관측치로 넘어가는데 얼마만큼을 수정을 해라? 오늘 관측했을 때 잘못 관측된 것만큼을 얼마만큼 웨이트? 요만큼의 웨이트를 가지고 예측을 수정해라.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인 이퀘이션으로 만들게 되면 어제 내가 true state에 대한 관측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오늘 관측을 한 것을 가지고, 옵저베이션 관측을 한 것을 가지고 오늘 날짜로 true state에 대한 제 expectation을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면 오늘 실제 관측된 거하고 그 관측을 어저께 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만큼 오차가 있을 것인데 그 오차만큼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라. 얼마만큼? 지금 요 매트릭스만큼 반영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테이트에 대한 이볼루션은 지금 요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날짜에 내일 날짜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것을 지금 요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오늘 날짜에 봤을 때 내일의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오늘 지금 예상한 거에다가 델타만큼만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13-2-13에 대한 결과를 오늘 날짜에 오늘 익스펙테이션에 지금 수정된 것까지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오늘 날짜에서 봤을 때 내일 날짜의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델타만큼을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3-2-13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쭉 지금 여기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델타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겠죠. 그렇게 돼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어제 날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업데이트와 지금 내일 날짜로 나는 도대체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자로 내가 오늘 날짜로 봤던 그 expectation에다가 얼마만큼을 추적 오차 얼마만큼 업데이트되냐면 오늘 날짜 관측한 실제 액추얼 옵저베이션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어제 과거치에서 예상했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적 오차가 있을 텐데 옵저베이션에 추적 오차가 있을 텐데 그것에다가 얼마만큼 웨이트? 요만큼의 웨이트. 요만큼 웨이트라는 것은 지금 요만큼을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K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만큼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얼마만큼 업데이트하라? 오늘 옵저베이션 잘못한 것만큼을 업데이트라. 그것을 얼마만큼 웨이트를 가져라? KT만큼 가져라. 그래서 KT가 이렇게 매트릭스가 디파인이 되고 이것을 지금 칼만 필터라고 부른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칼만 게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만 게인의 인투이션은 뭐냐면 오늘의 예측치를 내일의 예측치로 옮기는데 그 예측치를 수정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오늘 관측을 잘못한 것만큼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 오늘 관측치를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한 수정치를 얼마만큼 반영할지에 대한 그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칼만 필터 혹은 칼만 게인이고 그만큼을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현재의 옵저베이션과 내가 어저께 옵저베이션 잘못했던 것과의 차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속 시퀀셜리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는 것이 칼만 필터의 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예측을 t 플러스 내일에 대한 트루 스테이트과 그 다음에 오늘 예측한 내일에 대한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예측 오차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것은 계산하시게 되면 ST와 내가 오늘 날짜로 예상했던 것과의 민스퀘어 에러가 되고 과거에 했던 이런 관계들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에 가지고 있었던 민스퀘어 에러에다가 에러를 가지고 내일 날짜 민스퀘어 에러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 감마만큼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프로세스의 디스터번스의 베리언스만큼을 업데이트를 하면 내일 날짜의 민스퀘어 에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스퀘어 에러를 왜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냐면 같이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내일 날짜, 오늘 날짜에서 봤을 때 내일 날짜의 스테이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YT, 오늘 날짜의 액추얼 옵저베이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날짜의 코베리어스를 보고 이것을 추론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natural legitimate question은 뭐냐면 오늘 날짜에 내일 날짜에 대한 true state에 대한 expectation만 알면 되지 왜 이 민스퀘어 에러를 계속 트래킹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민스퀘어 에러, 업데이트된 민스퀘어 에러가 칼만 필터를 디파인 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 칼만 필터는 당연히 매 기수마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칼만 필터가 이 업데이트된 것이 지금 요 칼만 필터 계산에 사용이 되고 그렇게 돼서 도출된 칼만 필터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과거에 있던 내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지금의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꿀 때 오늘 본 옵저베이션에 대한 건 오차만큼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 비율을 칼만 필터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스퀘어 에러 of true state과 expectation of true state에 대한 요 P 값, 이 민스퀘어 에러가 반드시 매 기수마다 같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라고 인투이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칼만 필터 업데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 관심 있는 것은 이번 기수까지 경험을 했을 경우에 다음 기수의 스테이시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를 들면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리세션인지 아니면 뭐 부울마켓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 관측은 못하고 어떤 데이터, 옵저베이션만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계속 관측치를 늘려나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할 텐데 첫 번째로 트루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어떤 가정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정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것과 그런 가정을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1에 1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가 그것을 expectation 한 것과의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P의 1, 0이라고 하게 되면 initial mean square error, 추적 에러도 함께 도출을 해내가고 앞으로는 ST의 S의 T에 T 플러스 1이 업데이트 되면 반드시 P의 T의 T 플러스 1도 같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는 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기의 데이터를 보고 이번 기수의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업데이트 하려면 뭘 보면 된다? 전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이번 기수의 익스펙테이션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된다? 전기의 익스펙테이션, 그 다음에 이번 기수의 익스펙테이션 사이에 얼마만큼? 칼만 필터만큼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수의 옵저베이션 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에러가 있는데 이번 기수의 옵저베이션에서 때 익스펙테이션 한 것,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얼마만큼? 칼만 필터만큼 이렇게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요 추적 에러 P의 T 플러스 1의 T 같은 요 추적 에러는 언제 사용되느냐? 내가 이번 기 옵저베이션이랑 실제 내가 옵저베이션 될 거라고 예측했던 그 차액, 포캐스트 에러만큼을 얼마만큼 반영할지는 요 칼만 필터에 의해서 디파인이 되기 때문에 그 칼만 필터를 디파인을 할 때 요 민스퀘어 에러가 사용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민스퀘어 에러 of 트래킹 에러 of true state에 대한 요 P라는 민스퀘어 에러를 반드시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칼만 필터가 매번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 옵저베이션에 대한 우리의 프로젝션 에러를 얼마만큼 스테이트에 대한 포캐스트에 반영할지를 바라는 웨이트도 매번 변화가 될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 다음 기수에 대한 우리의 expectation of true state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그것을 점점 refine 하게 되는 과정이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타임 시리즈 분석에서 칼만 필터가 활용되는 예시를 보였는데, 큰 그림은 기존에 있는 그냥 나이브한 C 계열에다가 스테이트 벡터라는 개념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가 자기 회귀하는 뭐 이퀘이션 하나 더 넣어서 그 두 개의 이 이퀘이션들을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것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임 시리즈들 ARP 모형, 그 다음에 MAQ 모형 등은 전부 다 이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되게 되면 칼만 필터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YT를 관측을 하고 트루 스테이트,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속 옵저베이션이 쌓여 나갈 때마다 관측치를 활용을 해서 트루 스테이트에 대한 우리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